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는요,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이죠. 출퇴근 시간에 해당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또 무료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도로에 작업이 많이 줄었어요. 대중교통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오늘서부터 시작이다. 자, 그리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의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압수수색을 했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라고요. 홈쇼핑 재승인 날 때 미방위원장 했었는데 수상하네, 이상하네. 자, 아바이 테이크 찬스 on me 들으면서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뿌연 월요일이 됐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뿌연분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뿌옇죠. 네, 눈앞이 뿌연해요. 네, 안경 좀 닦고 살으세요. 아, 맞아요. 그러면 되는군요. 왜 계속 뿌연가 했네요.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침울한 날도 정봉주의 목소리만 들으면 상쾌해진다. 네. 해피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예. 네. 열정.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김현희님, 매번 라디오만 성함과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뵙습니다. 역시 봉도사님 목소리만큼 시원시원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름을 정시온으로 바꿀까요? 아, 봉도사님이요? 네. 네. 넘어가시죠. 예.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인사했어요? 네, 인사했습니다. 인사하셨죠. 자, 뉴스 브리핑 뭘 갖고 오셨죠? 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네,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김희중 1부속실장은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았어요. 아, 김진모와 네, 지금 김진모와 김백준 두 사람이 예. 청구가 됐습니다. 김진모는 지금 남부지검장인가요? 전 남부지검장이죠. 아,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 이민정비서관이었죠. 그렇죠. 청와대에 파견 갔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 예.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장 했었죠. 했었나? 아, 지금 현직인가? 헷갈리네. 네. 남부지검장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이게 다스에 계속 초점이 맞춰진 와중에 지금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쪽에서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예. 네, 칼을 들이댄 셈이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제이모 TV에 나가서 네. 다스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면서 특활비와 방산비리 2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네, 맞습니다. 끝나고서도 자꾸 그 기자들이 묻더라고. 특활비가 뭐냐고. 이거예요. 특활비. 네, 국정원 특활비. 네, 국정원 특활비.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큰 게 네. 있어요. 아, 더 큰 게. 네, 특활비도 더 큰 게 있어요. 일단 이 김백준 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김성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씩 그러니까 예.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거든요. 그것만 근데 받았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리고 이분이 받은 거 말고요. 청와대 여러 사람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있을 사람들도 거예요.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적하는 건 그쪽 지점이죠. 가장 유력하게 의심되는 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5천만 원을 민간인 사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입막음용으로 썼다. 네, 맞아요. 그때 2012년 장징수 전 주무관이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본무관리관을 통해서 관봉 형태의 돈을 줬다. 예. 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사진까지 찍어놨었죠. 그렇죠. 이게 관봉이라고 하면은 이제 띠지 같은 걸로 묶어놓은 그 도장을 찍어서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 돈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백준 이분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모든 돈의 중심은 김백준인데 왜 김백준 소환하지 않냐.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사실 김백준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총무비서관 이재만, 네, 이재만의 역할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재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왜냐 이분은 40년 MB 집사. 네, 맞아요. 그리고 오래 MB 전부터 그 다스가 네.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거든요. 네네. 그 소송의 다스 이명박 측 대리인이 김백준 씨예요. 아, 네네. 예. 워낙 MB랑 오래된 관계인데다가 고대 상대 1년 선배. 네, 그랬죠. 그 서울에 있을 때도 그때 아마 뭐 그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그렇죠. 근무를 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김백준 전 비서관은 현재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예. 검찰은 하지만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백준 씨가 소환 조사를 끝낸 지 8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가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뭘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이제 검찰은 그 김백준 씨를 통해 이제 국정원 돈이 이제 청와대로 상납이 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에 이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총무비서관이 가서 국정원장한테 돈 2억 내놓으세요. 그럼 국정원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냅니까? 그렇죠. 이게 총무비서관 혼자서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네. 제 비서관이 장관한테 가고 우리 교육부 산하니까 산하기관이 교육부니까 교육부 장관한테 가고 네. 장관님 여기 한 2천만 원 보내세요. 5천만 원 보내세요. 장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5천만 원 보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려면은 정봉주 의원한테 얘기 들으셨죠? 뭐 5천만 원 보내세요.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 의원님 아닙니까? 주십니다. 그래도 의원님 왜 이 돈을 주라 그러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주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전화하면 빨리 검찰에 전화해갖고 우리 비서관 빨리 구속시키세요 그러죠. 그렇죠.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다가 네, 오리발 내밀다가 뭐 결국 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게 누구 발이냐 하니까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네 발 내놔라 이렇게 발을 딱 주니까 척커덕 수갑을 채운 거죠. 네, 그렇죠. 네, 같은 오리발이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질 심사를 하나요? 아직 날짜는 안 심사 나왔죠?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네,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에 대해서 남북 실무 접촉이 열립니다. 네, 북한이 예술단을 파견을 하겠다면서 우리 측에 실무 접촉을 요구를 해왔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는데요. 지난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 지 6일여 만에 남북이 다시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하고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요. 한종욱 통일부 과장도 나가고요. 북한은 권혁봉 문화성예술공연 운영국 국장과 그다음에 관현악단 단장 현송월이죠. 그러니까 김순호 또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면면을 보면은 남북이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린 국제 체육 행사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2년에 8.15 민족통일대회에서는 예술단을 한번 파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체육대회에서는 처음이라고 하고 아마 뭐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이 뭐 자기 스포츠 종목상으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이목을 끌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란봉 예술단 그 팀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아직은. 그거는 아주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현송월 단장이 온다는 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송월 단장은 모란봉 모란봉 안단을 이끌고 있죠. 10인조. 네. 북한 걸그룹. 네, 뭐 걸그룹이라고 막 그렇게 칭하긴 하는데 북한 걸그룹인데 이제 한 20대 중후반. 네, 이제 전문 음악인들. 그렇죠. 이게 뭐 걸그룹인데 뭐네 하면서 뭐 관심을 좀 모으면서 현송월이 당에서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네. 그래서 어쨌건 이 현송월 단장 파견이 되는 거는 아마 모란봉 악단이 뭐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예술단 예술단 파견 실무 접촉 이것도 북한이 요구해서 15일 날 이루어진 거죠? 네, 북한이 제안을 먼저 했고요. 네,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걸림돌이 하나 생겼네. 북한 이상가족 상봉 조건으로 탈북.
여성과 송환을 주장했다. 네. 지배인 1명을 제외한 12명이죠. 그렇죠. 네,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교도통신 우리나라 보도가 아닌가요? 네, 원래 오호. 처음에는 그 일본발이었습니다. 일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북한 관계자를 취재를 해서 근데 우리한테 나온 공식 보도인데요. 요청한 건 아니네요 아직. 근데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저희 통일부 측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 통일부가 뭐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뭐 이제 이산가족 얘기를 꺼내니까 이산가족을 상봉하기 위해서는 그 여종업원 송환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이산가족이니까 먼저 이산가족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른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탈북민들을,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음식점 여종업원 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 의사로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을 북송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북쪽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대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자신들의 의사로 넘어온 거냐 하면서 민변에서 그 넘어왔을 때 2년 전서부터 면담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면담이 안 이루어졌는데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된지 의사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국정원이 그 전에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처럼 워낙 그 조작 간첩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뭐 기획 입북 얘기도 기획 탈북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긴 했었어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로 뭐 그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래서 이사한다 그래갖고 자기를 쫓아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가족들이.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국에 이제 송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빠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뭐 기획 탈북을 시킨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선거 때도 좀 써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선거 때 어떻게 써먹었는지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4월 13일인데 입국한 게 4월 8일. 총선 바로 직전에 4월 8일인가 입국하면서 사진이 바로 언론에 노출이 됐고. 네, 그것도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일종의 과거의 북풍처럼 안보 문제를 또 활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이제 민변에서 제기했었죠, 문제 제기를. 네, 그렇게 제기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총선은 많이 이제 결과는 이제 많이 아시는 그 상태로 이제 넘어갔는데. 아쉽게요? 아니 많이 아시는 그 상태로. 많이 아시는 그 상태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사실상.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무너졌죠. 네, 새누리당 일당이 무너지고 그때 뭐 개헌선까지 올라가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뭐 설레발이었던 거고요. 설레발이요? 네. 오늘 뭐 이 발이 여러 번 나오네. 오리발, 설레발. 네, 그러네요. 어쨌건 이게 뭐 협상 중에 나온 얘기니까 아직 뭐 단언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자. 주장이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평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감 조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세먼지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 미세먼지를 좀 떨어뜨려야겠다. 저감 조치. 네. 말들 어려워요. 서울 첫 평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네, 그렇죠. 미세먼지 심각하니 자꾸 나오지 마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 분야에까지는 확장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 일단은 그런 거죠. 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이부제를 실시를 하고 또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서 조업 단축을 실시를 하고요. 아울러 그 서울시 본청과 뭐 자치구 산하기관, 뭐 여러 기관의 이제 공공주차장 등을 폐쇄를 하는 그런 조치예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나오기 불편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서울시가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 무료예요. 그 거리에 차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무료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가지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일종의 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노을하면은 마음도 진짜 노랗죠. 그렇죠. 인생이 노을해지는 거죠. 그렇죠.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건데. 어쨌건 지금 한파가 물러가면서 지금 초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네, 최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한 소식만 들려서 네, 좀 답답했는데 예. 그 주민분들이 해고를 막아낸 사례도 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경기도 일산의 모 아파트에서는 네, 경비용 구조조정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에 참가한 주민 중 75%가 구조조정안을 반대를 던져서 네, 부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주민 박원배님께서 예. 아파트에 그 입장문을 붙이셔가지고 얼마간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정이고 네, 소통이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네, 몇 년씩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경비 아저씨들과 이 추운 겨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호소문을 붙여서 네,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뜻하네요. 안주현님 다른 건 못 들어도 정봉주의 정치쇼는 꼭 청취하는 40대 주부예요. 정치를 쉽게 잘 풀이해 주셔서 너무 재밌고 좋네요. 화이팅.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한 10% 남아야지 계속 안 잘리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상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시고 네. 미세먼지 피해서 잘 다니세요. 네, 회사 가야 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최박